교육복합단지 조성과 재물포고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인천시 교육청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학습권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GTX-T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인천시는 시민청원에서 GTX-T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은 전 인천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인천시와 시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남동평화복지연대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년 전 충남 태안에 농지를 매입해 빈 땅으로 유지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연수구에 이어 미추홀구 어린이집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가 해양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어 추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철책과 산업시설로 막혀있던 해안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복합단지 조성과 재물포고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죠. 교육당국이 중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재물포고 이전과 교육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복합단지, 재물포고를 송도로 이전하고 5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진로교육원과 남부교육지원청, 생태숲, 상상공유 캠퍼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사업비 54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주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미래지향적 교육비전 토대 마련, 시민활용 테마 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복합단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다란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교육과 또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뒤에 그 자유공원과 또 차이나타운으로 이어지는 그 관광과 휴식의 공간으로 하나의 벨트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입지 조건, 예산 절감,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재물포고 부지의 적합성을 들었습니다. 이어 재고 이전에 따른 중동구 지역 학생 배치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광성고등학교, 선인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요 세 개의 학교에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여유 교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학령인구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을 다 고려해도 지금 앞으로 25개에서 많으면 28개, 30개까지 또 예측될 수 있는 여유 교실에 학급당 평균 인원 25명 안팎으로만 배정을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물포고등학교를 죽인다는 것은 인천 역사를 몰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통곡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산모를 입고 온 거예요. 도심에 살면서 지금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 10년 동안 제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1도 안 하면서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도시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고 지금 송도 신도시 안에는 지금도 학교가 많고 짓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굳이 있는 것까지 빼가서 그렇게 머릿수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꼼수랑밖에 느껴지지 않고 교육청은 앞으로 동구 주민, 재고 학부모와 동창회, 동인천 상인회, 중동구 의회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5월 중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 주민을 상대로 한 2차 간담회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앞서 여고를 한 차례 빼앗긴 경험이 있어 우려는 더 컸는데요. 신도시로 이전하려면 학교가 아닌 교육복합단지를 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교육복합단지 조성과 재물포고 이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 토론 시간은 학부모들의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방문 여고에 이어 재물포고등학교까지 인문계 고교에 잇따른 유출에 원도심 학생들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소리냐는 볼멘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중동부 학생들은 일단 가깝게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교를 가기가 힘들고, 그럼 중동부 아이들은 결국에 지금 세개 학교는 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개 학교에 그러니까 중동부는 블루칼라를 양산시키기 위한 지역이 되는 거네요. 향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학습권 훼손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파트도 아직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이제 예측치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지켜보셨다가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늦지 않는데 왜 느낌이 동부는 자꾸만 미국의 할렘과 같이 되려고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소수 학생의 학습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하려면 차라리 교육복합단지를 이전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1순위 인프라는 저런 거 말고 학교예요. 새 학교 지어달라는 거 아니고 있는 학교 유지시켜달라는 거예요. 남궁현 인천시원은 10년 전 좌초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결정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의견을 들어서 여기 있는 이야기를 교육감님이 듣고 더 원도심 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실 거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여하튼 간에 그 동구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동구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더 좋은 수준의 또 좋은 질의 교육 개선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인천시교육청은 제물포고를 이전한 자리에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는 진로교육원을 조성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물포고 이전을 두고 원도심의 반발이 거센데요. 찬성하는 측도 있습니다. 제물포고 동창회는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54년 건립된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의 대표적 명문 고교로 자리매김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명성이 무색하게 원도심 학령 인구 감소로 이제는 신입생 정원 채우기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올해 이 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143명이지만 입학 후 전학 등의 이유로 현재 재학생은 운동부 포함 130명에 불과합니다. 2005년 신입생이 500명 가까이 됐던 것과 비교하면 16년 사이 70% 이상 급감한 겁니다. 학교 측은 동창회 지원으로 다양한 장학제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지만 학생 수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도에 왔을 때는 24학급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한 학급씩 줄어가지고 지금 22학급이 됐고요. 아마 내년이 되면 21학급으로 줄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희망하지 못하고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왔어도 멀다고 하는 교통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동창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이전 문제는 사실은 좀 심각하게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제물포고 동창회는 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기피하는 학교가 된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동구의 어떤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결국은 대구는 폐교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동문들의 큰 위기감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고 새로운 둥기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고는 이미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기준 미달인 상황, 교육청은 입지 조건, 예산 절감, 공간 활용 등의 이유로 교육복합단지 조성 예정지로 재고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제물포고 동창회는 이달 중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이전 관련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유치를 두고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죠.
GTX-D 노선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갖추면서 인천시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GTX-D Y자 노선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GTX-D 노선 신설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란 이름으로 시작한 GTX-D 노선. 유치전은 뜨겁습니다. 인천시는 Y자 노선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부천을 지나 하나는 김포로, 하나는 인천공항으로 분개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김포 방향을 제한했는데 최근 경기 동부권에서도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GTX-D 노선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청원에서 다시 한번 Y자 노선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는 GTX-D Y자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수도권 3개 시도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 광역경제권, 나아가 아시아 항공경제 허브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하루빨리 GTX-D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Y자 노선 동시 건설이 가장 합리적인 답이라는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도 GTX-D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GTX-D 신설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인구를 분산해 부동산 폭등을 해결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GTX-D Y자 노선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인프라를 잘 깔아놓으면 서울의 집값이 오히려 둔화되고 수도권 외곽으로 주민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김교웅 의원은 지난달 국토부 2차관과 대강 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GTX-D Y자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은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초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GTX-D를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은 전 인천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인천시청과 시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전 시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 사업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전 의원 A씨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은 A씨의 자택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등 5곳입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구 백석동 일대 부지 3천여 제곱미터를 19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토지 매입비 19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다가 최근 수사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남동평화복지연대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년 전 충남 태안의 농지를 매입해 빈 땅으로 유지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이강호 구청장은 토지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작물을 키웠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노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수사 의뢰한 겁니다. 최근 공개한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이 청장은 충남 태안읍에 약 4,000제곱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겁니다. 시민사회는 7대 시의원 시절에 농지를 구매했고
구청장 당선 뒤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했다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사분과 함께 태안읍에 약 1250평의 땅을 매입해서 최근까지 공동 소유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땅에는 무상으로 농사지을 분을 찾는다라는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었고, 최근에 인근 도로가 확장되면서 땅값이 오른 것으로 해당 토지 주변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투기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이강호 청장은 논란이 되자 해당 토지를 공동 명의자에게 매각했다고 밝혔는데 시민사회는 가격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게 당시 2015년, 16년에 매매했을 때 매매가와 현재 공동소유자에게 매도했을 때 금액을 공개해서 실제 시세 차익이 없었음을 공개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2015년쯤 농지를 공동 매입한 뒤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 구청장 취임 후 바쁜 일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작을 쉬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 확장과 땅값 상승에 따른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최근 5년 공시지가 상승폭이 평당 3,000원에서 12,000원 수준이라며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장은 해당 토지 매입은 여가 활동 및 노후를 대비할 목적이었다며 LH 사태 등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동소유주에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인천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전파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감염이 어린이집으로 이어져 교사와 원생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하루 새 2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입니다. 음식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자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교사와 원생, 교사의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된 겁니다. 지금 일단 너무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터지니까 저도 좀 너무 당황스럽고요. 일단 지금 또 맞벌이 부부여서 지금 어린이집 아니면 지금 어떻게 맡길 곳도 지금 마땅치 않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특히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상태였고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5일 오전 11시 기준 5,18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사망자는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용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비용을 이 돈으로 충당할 계획인데요.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특별회계에 지원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 이외로 전용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산금과 부지 매각 대금 5,678억 원이 시 특별회계로 입금됐지만 매립지 주변 지역에 사용한 금액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인천시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일반 회계로 써야 하는 비용을 특별회계로 집행했습니다. 여기다 인천시 의회가 최근 영흥도의 건립을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비용 620억도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을 결정한 상황. 지난달 열린 수도권 매립지 공사 운영위원회에선 이 문제가 긴급히 논의됐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은 반입수수료 50% 가상금의 사용 내역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인천시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명성이 없으니까 신뢰에 문제가 생긴 거다. 왜냐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 특별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는 15일 열릴 임시운영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전용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결과에 따라 시 특별회계에 지급할 예정인 지난 분기 가상금 186억 원 입금이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 지역 스쿨존 관리 실태와 대책을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로 스쿨존 안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우 카펫에 전봇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은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는 30km와 50km, 60km가 한 곳에 설치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등이 개선을 요청해도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4월 실국장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7월에 출범하는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로 스쿨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그 스쿨존 안전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봇대 이설이 수년째 미뤄진 건 예산 문제였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 한전과 지자체의 협의를 토대로 진행하는데 예산 등을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학교 앞 화물차 통행 제한 요구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래전 도로가 계획된 장기 미집행 도로입니다.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면 저 뒤로 보이는 수인선 숭이역까지 연결됩니다. 주변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우회도로 개설도 가능하지만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가 이쪽으로 우회하면 학교 앞 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제2수완선 출입구가 이렇게 막고 있어 도로 연결이 어려운 게 과제로 꼽힙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쿨존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과감히 좀 조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우리 시 관내 스쿨존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해서 우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스쿨존 문제가 자치경찰 출범과 함께 말끔히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은 섬과 바다를 갖고 있지만 상당수가 철책과 산업시설로 가로막혀 있죠. 인천시가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에 속도를 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하늘 도시 시사이드 파크입니다. 자전거를 탄 시민이 해안을 보며 여유롭게 페달을 밟습니다. 잘 꾸며진 자전거 도로 덕에 라이더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용유동과 미단시티 등 곳곳이 끊긴 건 아쉽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끊겨 있어요. 네, 끝에 끊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일반 도로로 좀 위험하게 하니까. 서구 정서진 일대 낙조와 해넘이 명소로 자리를 잡았고 아라뱃길과 연계한 쉼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발길을 옮기면 철책으로 가로막혀 해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해양 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어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정서진 주변 해안은 철책 철거 구간과 연계한 친수 보행축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종도는 자전거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순환형 친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래 갯골과 송도 워터프런트를 연계한 보행축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인공해안선의 길이가 자연해안선 길이의 2.5배입니다. 그건 뭐냐면 항만이나 철책이나 발전소나 이런 게 다 들어앉아 있는 곳이에요. 바다를 걷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천의 가장 사실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해양과 도시 재생을 접목한 재생적 해양 친수도시 조성도 추진합니다. 인천 내항은 유휴 항만을 활용한 친수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동구 물치도와 강화 황산도에는 해양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북부권 종합발전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도 사실은 이 아라뱃길이나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부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과 연계지어서 저는 거기도 다 수경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인천시는 이날 최종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해양 친수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북성동과 만석동을 잇는 우회 고가차도가 30년 만에 철거될 전망입니다. 사고 위험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는데 다음 달 철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가차도가 철거된 자리에 왕복 6차 도로가 내년 말 들어서게 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을 잇는 우회 고가차도. 지역 단절과 도시미건 저해는 물론 하부 공간은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월미 은하레일, 철도 시설물, 교각 등의 구조물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큽니다. 애물단지가 된 우회 고가차도가 지은 지 30년 만에 철거됩니다. 국시비 448억 원을 투입해 우회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그 자리는 왕복 6차로 도로가 들어서게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회 고가차도 좌우로 단전된 생활권의 연결과 인천 내항의 접근성 향상과 인천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교통량 분산과 도심 내 화물차 진입 방지를 위해 4개 경로의 우회 동선도 마련합니다. 당초 단계별 철거 계획은 전체 철거로 바뀌었습니다. 철거는 안전시설물 설치, 상부 슬래브 아스콘 제거와 천공 절단, 기로보 절단과 걷어 인양, 하부 구조물 절단 인양, 옹벽 구간 철거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공사 중 교통 불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기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월미도로 유입되고 차이나타운 동아마을로 그리고 계양장으로 유입되는 그 관광객들, 버스들, 코로나 종식될 거 아닙니까? 우회 고가차도가 철거되더라도 화물차는 여전히 다닐 거라며 화물차 우회도로 건설 등의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만 죽으라고 이게 국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회 고가도로 하면 뭐 할 거예요? 차는 화물차는 맨날 그 도로로 다니고 신강초등학교 이번에 어린이 죽은 거 기억 못해요? 우회 고가 철거는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강화군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한데요. 처음으로 굴립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용료도 저렴한데 강화 주민들은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바닥 영상 스크린에 나타난 풍선을 터뜨리며 신나게 뛰어놉니다. 친구들과 높이 트램펄린도 뛰고 그물망 놀이시설에 올라타 그네를 타듯 왔다 갔다 합니다. 높이 10m에 달하는 고인돌 클라이밍 시설도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위로 오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트램펄린에서 재밌었어요. 강화군에 처음으로 굴립 키즈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키즈카페는 길상면 온수리 일대에 99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놀이시설은 은행나무 줄타기와 초지집 미로, 만이산 당군 하늘길 오르기 등
강화군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를 접목해 설계됐습니다.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네일숍과 맘카페 등 학부모들을 위한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강화 주민은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평일 2시간 기준으로 어린이는 4,000원, 보호자는 1,000원입니다. 다른 데로 나가고 막 그래야 돼서 조금 이제 시간도 안 맞고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강화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화군은 지역 내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문화시설을 계속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부 군립 키즈카페에 이어 올 연말에는 강화읍에 북부 키즈카페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시설이 우리 강화군에도 존재하게 됨으로써 아기들과 또 젊은 엄마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또 노인분들이 마음껏 재량을 포기하지 않고 부릴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강화읍에 들어서게 됩니다. 강화에서 첫 선을 보인 군립 키즈카페는 이달 13일부터 현장 예약제로 주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31개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9개는 올해 추진됩니다. 인천이음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은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31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건설, 제조업, 문화예술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 앱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생 및 소비자 분야엔 인천 굿즈, 인천 이모를 확대 운영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기술보호 사업과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권익보호, 피해구제 사업도 진행합니다. 노동 분야에선 영세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 분야 종사자들의 법률 상담 및 교육이 지원됩니다. 시는 31개의 5개년 사업 중 9개 과제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분과별 3개의 추진 과제를 정해 공정거래 분과에선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연구, 공공배달앱 추진, 상생 및 소비자 분과에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노동분과에선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산단 대개조 등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선정한 9개 과제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의 공동협력과제로 제안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법을 논의하는 간담회 걸렸습니다. 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32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운데 가장 많은 8개가 모여있는 서구. 관련 기업만 500여 개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9년 말 관련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주체가 지자체로 확대됐다며 서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 10개 구군 중 최초로 기조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물산업의 경우 자주 바뀌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데다 젊은 층의 기피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바뀔 때 컨설팅이라든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금조합같이 좀 실업자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갖고 좀 주물 사업에 좀 이렇게 재교육 같은 걸 해갖고 좀. 골목 상권의 대표적 소상공인 업종인 슈퍼의 경우 서구의 조합이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동물센터가 한 4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인천만 저희가 자체 출자로 조합원들 출자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채가 한 5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재현 서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던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에 좀 주력을 하고 현장에 있는 애로점들이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좀 된다면 이게 우리 그 업종이 살고 그게 또 지역 경제가 살고.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화군을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난해 바닷물이 역류해 농경지 피해가 우려됐던 다송천 일대와 개선이 시급한 군도 8호선 도로 구간을 방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입니다. 지난해 이 일대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바닷물이 역류했습니다. 인근 농민들은 해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농경지에 염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긴급하게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됐지만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배수관문 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작년 7월 23일 날 저희가 배수관문 요 하부로 파이핑 현상에서 해수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복구로 마대 쌓기 및 배수관문 자체 브레아우팅을 실시해서 주민들은 박 시장에게 불편 사항을 직접 이야기하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7, 8월에는 장마가 되면 여기 침수가 많이 되고 또 더군다나 만초되면 짠물이 들어가고요. 엄청 여기 진짜 피해를 많이 옵니다. 저희 면뿐이 아니라 여기서 교동면도 가고 하전면도 가고 양산면도까지도 이게 4개면이 주로 같이 이제 사용하거든요. 박 시장은 장마와 홍수가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강공사와 배수관문 설치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안전진단과 설계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 관련된 거는 좀 땡겨보시라고 하세요. 이게 내가 보기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시장은 강화군 대산리 일대 도로공사 예정지도 방문했습니다. 도로 폭이 좁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함께 올해 예산 20억 원을 들여 도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까지 도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요즘 곳곳에 만개한 벚꽃이 상충객들을 유혹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명소들이 폐쇄돼 정작 구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연분홍 벚꽃은 포근한 봄바람에 넘실넘실 춤을 춥니다. 산들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은 온 세상을 하얗게 수놓습니다.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벚꽃의 향연. 이 벚꽃 동산을 가득 채운 벚꽃들은 이 길을 따라 1.5km를 이어집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테니 책임져. 봄바람 살랑살랑 마지막 걸어. 봄내음 가득한 노랫말이 벚꽃 동산에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로 이곳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영상과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촬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올해는 꽃놀이를 우리가 즐기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저희도 이런 촬영을 계기로 이렇게 벚꽃을 하염없이 볼 수 있어서 오늘 맞아요. 굉장히 행복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0년 된 벚나무만 600여 그루, 80년대 중반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 재작년에 8만 명이 다녀갈 만큼 인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개가 어렵게 되자 서구청과 함께 비대면 공연을 준비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쉽게도 코로나19로 벚꽃 동산을 개방하지 못해서 대신 온라인으로나마
지역 주민들에게 이 아름다운 벚꽃 동산을 보여드리고 또 힐링되는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청은 오는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준비한 구청도. 국민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벚꽃 놀이를 즐기시면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를 꼭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봄 보내시고, 공연을 하는 가수도 코로나 시대 안전한 벚꽃 나들이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꽃놀이 즐기고 행복하세요.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이달 7일부터 인천 지역 내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또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모두 7만여 곳. 인천시는 군부협의를 거쳐 새로 지정하는 금연구역 세부 장소를 인천시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시행 초기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행 초기 3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서 인천시 금연 지킴이와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각 군구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는 흡연자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해 금연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죠. 이에 발맞춰 지자체들은 지역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세입자에게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 옥년동의 한 공용주차장입니다. 지난해 연수구가 폐가를 철거하고 조성한 이 공용주차장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빈집 정비에도 나섭니다. 구는 지난 2019년부터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비와 구비 등 모두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이 중 7,500만 원을 투입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이를 주거 취약계층에게 반값으로 임대해주는 빈집 임대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빈집이나 이런 거를 잘 리모델링을 해서 대신 반값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건물주하고 얘기하면 우리 들어오시는 청년분들이나 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옥년동에서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비한 집은 청학동 한 곳과 옥년동 두 곳.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도 진행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치됐던 빈집이 이렇게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선정되면 시세 반값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지방학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입주 자격 1순위고 2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는 올해 3곳의 빈집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원도심 빈집 31곳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